안녕하십니까. 경호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명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경호안전학 박사 최기남입니다. 오늘은 제 7번째 강의로서 전번 시간까지는 예방경호 작용인 선발경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근접 수행경호에 관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경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경호인, 어떤 경호의 대상인 보호의 대상, 피경호인과 함께 움직이면서 자연방벽을 형성하는 근접경호, 그리고 기동관이라고 하면은 차량에서부터 항공기, 헬기, 기차, 선박 모든 기동수단에 적용되는 경호활동을 일컫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움직이는 방벽이다, 경호원을 연결하는 선으로 경호막을 형성하고 경호막 내는 절대 안전구역으로 유지하면서 피경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유연하게 움직이고, 또 앞에서 이론에서 말했던 어떤 경호거리 이런 것을 유지해가면서 그 안전구역 내에는 허가되지 않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 안전구역으로 형성해서 그 영역을 끝까지 유지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경호 대형을 형성합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뒤에 진행되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연스럽고 유연한 보호막으로 이동한다. 이 얘기는 어떤 경호막을 형성하고 절대 안전구역을 형성한 내부에 보호 대상인 피경호인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피경호인은 경호원이 구성한 이 막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경호 대상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업무를 해야죠. 그리고 환호하는 사람이나 또는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스킨십 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바로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 피경호인을 유연성 있게 움직이면서 그 막 내에 존재하도록 이 안전구역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 시에는 최후의 방어 보루로서 역할이고, 우발 사태의 신속한 방어, 커버죠. 방어와 현장 이탈을 시행한다. 이것은 위기 시 즉각 조치 개념인데 SCE 원칙을 현장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이번 시간에 이제 끝 부분에서 위기 조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된 보호막, 그 절대 안전구역은 최후까지 끝까지 유지한다.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얘기해 가면서 자연방벽의 원리 또는 무슨 그 목표를 끝까지 어떤 보존한다, 이런 원리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론과 원리가 이 수행경호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근접 수행경호의 특징은 근접에서 수행하는 어떤 그 막을 형성하는 방어막을 형성하는 이런 경호의 역할과 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출성이죠. 여러분들한테 은밀 비노출 경호를 누차 강조한 바가 있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어떤 관중의 대상, 어떤 행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피경호인을 중심으로 해서 방벽을 형성한 근접 인원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노출이 있다. 그리고 기동 및 유연성은 여러분들한테 방금도 말한 바가 있고, 그리고 방어와 대피성이다. 절대 공격성이 아닌 방어와 대피성이다. 그리고 기만성입니다.
이제 경호의 그 기법 테크닉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노출된 목표물 그것을 방어하는 개념에서 공격에 대해서 어떤 맹렬한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목표물을 그 타켓을 전환시키고 기만을 통해서 회피하는 이런 것이 근접 수행 경호의 커다란 경호 기법입니다. 그래서 근접 수행 경호는 시간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기동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면 보안이고 어느 면에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기억하기 쉽게 말하면은 기만성이죠. 기만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어떤 경우라도 마지막의 보루로서 이 수행 경호의 안전막이 훼손됐다. 안전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피경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방책이 없는 것이죠. 최후의 보루로서 방어의 수단으로서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도보 대형부터 차량 대형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할 텐데 우선 도보 이동 시에 도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피경호인이 걸어서 움직일 때 그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어떤 경호 대형을 유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면에서 수행 경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고 또 경호를 이제 어떤 업무 수행 절차에 의해서 쭉 진행해 가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고 이 수행 경호의 핵심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경호 대형을 형성하는 데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우선 행사의 성격입니다. 어떤 뭐 공연장이냐 또는 어떤 기념식장이냐 단순히 그냥 이동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동해서 가는 어떤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행사의 성격 그리고 또 가장 이 대형을 형성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될 우회 요인의 종류와 그 중대성입니다. 이 대형을 구성하는 그 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와 얼마나 많은 그 경호원들이 거기에 투입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피경호인에 대한 위험도 위의 요인이 어떤 것이며 그 종류가 어떤 것이며 그야말로 얼마나 중대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 그 대형을 유지하고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때그때 발생하는 우회 요인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지휘자의 판단에 의해서 대형은 더 좁힐 수도 있고 대형을 변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행사장의 지형과 이동로의 여건 이것은 어떤 대형을 유지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은 뭐 골목으로 갈 수도 있고 복도를 지났다가 넓은 데로 갈 수도 있고 그 이동로의 지형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대형이 불가피하게 변환돼야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하나의 대형을 고수해서 그것을 너무 유지하려고 막 경직된 어떤 사고를 보이는 것은 대형을 형성하는 데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죠. 다음은 경호원의 수입니다. 물론 공경호는 어떤 이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 여건에 우회 요인의 중대성이라든지 그 종류에 맞게 인원을 편성할 수 있지만 어느 면에서 민간 경비는 그 인원의 배치가 제한돼 있다. 왜? 그 경호의 주체인 경호 조직은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또 그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피경호인과의 계약에 맞게 어떤 그 경호원 숫자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걸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동간에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도보로 가다가 차량에 탄다든지 또는 뭐 좁은 골목 가다가 넓은 데로 간다든지 이런 거에서 대형은 유연성 있게 변화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좁혀, 넓혀 이런 어떤 대형, 똑같은 대형이지만 우회 요인이 그 어떤 위험 요소를 감지했다고 생각할 땐 좁혀 함으로써 경호원들이 바짝 그 피경호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밀집 대형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는 넓혀, 이것은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또는 기자들이 그 어떤 앵글이 있어서 거기서 조금 그 기자들이 촬영 그 앵글을 좀 잡아줘야 될 때, 이런 때는 좀 넓혀 이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쓰는 용어는 뭐 좁혀, 넓혀 할 수도 있고, 뭐 벌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경호원들 간의 그 약속에 의해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도보 대형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을 1인 대형에서부터, VIP가 한 분일 때 거기에 경호원이 한 명 붙어 있을 때부터 다인 대형까지를 한번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1인 대형입니다. 이 빨강색이 VIP고 뒤에 노란색이 경호원이라고 한다면은, 경호원이 이 빨강색의 VIP를 중심으로 앞에 설 수도 있고, 진행 방향으로부터 앞에 설 수도 있고, 뒤에 설 수도 있고, 또는 옆에 설 수도 있고, 이제 좌측이나 우측에 이렇게 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때에는 경호원의 위치는 행사장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VIP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이를테면 앞에 피경호인이 갈 때 내가 왼쪽을 따라갈 것이냐 오른쪽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우회 요인의 위치, 이쪽에 군중들이 모여 있다, 이쪽은 무슨 벽 이렇다, 그러면은 벽 쪽에 경호원이 붙어 있다는 얘기는 이거 생각을 좀 잘못한 거죠. 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군중 쪽에 위치한다든지 이렇게, 또는 피경호인, 그 피경호인이 그 오는 장소가 처음이다, 처음 오는 길이다, 그러면 피경호인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원이 사전 답사해보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결과를 가지고 앞에 가면서 우회 요인을 확인하고 VIP를 안내해가며 갈 수도 있다. 또는 VIP가 거기를 잘 알고 평소에 다니던 길이다, 그러면은 경호원이 뒤따라가면서 어떤 우회 요인이 있을 때 피경호인에 대한 그 방어와 대피를 더 잘할 수 있는 위치에 따라가는 것이 좋죠. 자, 다음은 2인 대형입니다. 2인 대형 대개는 앞에 한 명 뒤에 한 명 가지만은, 앞에 가는 사람도 뒤에 가는 사람도 좌측에 쓸 것이냐 우측에 쓸 것이냐, 그리고 꼭 2인 대형이라고 그래서 한 사람은 앞에 가고 한 사람은 뒤에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형이나 우회 요인의 어떤 그 존재할 수 있는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경호원이 그때그때 자기 위치를 정한다. 그리고 가면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3인 대형이죠. 이 3인 대형은 주로 이제 좁은 길 같은 데를 이렇게 갈 때, 이렇게 피경호인이 어떤 마을길 같은 데 갈 때, 이런 때 이제 유용한 그런 대형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4인 대형입니다. 다이아몬드 마르모골 대형이죠. 이것이, 이 마르모골 대형이 어떤 경호학에서 대형을 설명하는 기본 대형이고, 또 공경호도 마찬가지고 사경호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자주 취하는 대형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사주경계라고 하는데, 전후 좌우를 경호원이 방벽을 형성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대형도 가면서 바꿀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삼각형으로 앞에 하나 쓰고 양쪽 뒤에 쓰고 한 명이 가운데 VIP에 근접해 있는 이런 대형, 이런 대형은 이 VIP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 이 대형의 지휘자가 되게 그 위치에서 어느 면에서는 VIP와 소통할 수 있고, 또 우회 요인이 있을 때 VIP에 대한
아주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어떤 그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응 효과의 그 어떤 극대성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대응을 취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쐐기형이라고 그럽니다. 쐐기형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대형이죠. 자, 이것이 이제 5인 대형, 다이아몬드 대형의 지휘자가 VIP에 근접해서 그 형성된 방어 막 그 안전구역의 위치에 VIP와 같이 위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형이 어떤 군중 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는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그 지휘자가 좀 높은 데서 이 대형에서 이탈돼 가지고 좀 높은 데에서 이 대형을 내려다보면서 이 대형을 지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대개 그 선거 유세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저 대형이 군중 속에 잘못 들어가면은 어떤 방향, 특히나 위기 시에 대피로 이런 것을 찾기가 상당히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숲을 보고 산을 못 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 지휘자가 좀 높은 데에 위에 뭐 단상 위에 올라선다든지 아니면 차량 좀 높은 데에 서서 그 전체적인 군중의 운집 지역을 봐가면서 방향도 조정하고 또 VIP가 가야 될 방향을 수시로 이 대형의 경호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대형이다. 대개 공경호에서 이런 대형을 주로 사용하죠. 그리고 이 대형에다가 더 보강이 필요할 때는 인원을 더 배치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행사 여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대형을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봤는데 이 이름은 뭐 바꿀 수도 있고 이것보다도 더 대형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중국에 간 일이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자금성을 관람하셨어요. 그때 그 자금성을 관람하면서 그 관광객들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중국 측에서 통제하지 않는다. 그냥 뭐 문제 없이 간다. 그래서 어떤 대응을 유지할 것이냐를 협의해 보니까 뭐 흔히 중국 하면은 우리 쓰는 말이지만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인해 전술 대응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경호를 형성하는 수십 명이 하나의 덩어리가 돼가지고 가운데에 VIP를 두고 이 외곽을 인원으로 해서 이 인원 전체의 무리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소요되지만은 상당히 효과적인 대응이었다. 이런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호의 기법입니다. 테크닉이죠. 이 경호의 기법은 현장에서 원칙과 원리를 전부 적용해서 그리고 경험과 또는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우회 기법과 대응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물론 디테일하게는 여러 기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흔히 사용하는 몇 가지의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만 경호입니다. 이것을 보고 뭐 보안 어떤 경호의 그 방법이나 VIP 이동선이나 기동수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안 조치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또는 보호세 권리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기만 경호를 한다. 이 기만 경호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 인물 기만도 있고 기동 기만도 있고 장소 기만, 시간 기만. 이것은 적을 속임으로써 적과 직접 이렇게 그 대면하는 어느 면에서 적을 교란시키는 그리고 적을 회피하는 그런 개념이죠. 다음 두 번째는 방벽의 형성과 사주경계. 이것은 주의력과 대응 효과 원리 이걸 해서 설명한 것을 머릿속에 떠면서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주경계를 하는 경호원의 그 경계의
그 촉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시각, 청각, 육감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느끼고 듣고 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감시를 한다. 다음은 보색 원리를 적용한다. 여러분들한테 운동장에서의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시구를 하는 대통령한테 옆에 곰들이 뭐 이렇게 따라다니지만 경호원들이다. 의장 근무. 어떤 곰돌이로 의장을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과 어울리는 보색 원리에 의해서 은밀 비노출 경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호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또 어떤 정치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이런 그분들의 기본적인 활동의 어떤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좀 더 친화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또 우회 행위자 범인에게는 누가 경호인지 어떤 사람이 자기를 저지하고 자기를 체포하거나 이렇게 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주게 된다. 이런 개념의 경호 기법이죠. 다음 통제점의 단일화 원칙입니다.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G20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G20 하면 적어도 20명의 국가 원수급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시고 이분들이 어떤 종합적인 어떤 이렇게 통합된 회의를 하기 전에는 각자 다른 지역에서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업무를 하게 된다. 그때는 거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단일 지휘 체계를 형성해서 경호가 우리나라에서 나간 전담반과 또 그 나라에서 따라온 수행 경호원들하고 같이 경호가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한 곳의 회의를 위해서 G20 같은 경우 20명의 VIP들 다 모일 때는 어떤 협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협조점을 통과해서 이 내부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통제점, 그러니까 지휘라든지 또는 무전망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 행사장을 주관하는 그 경호팀에 단일화한다 하는 겁니다. 이 통제점의 단일화 이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경호 근무자의 어떤 다른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어요. 자, 다음 비노출 경호다. 표적에 대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 뭐 앞에서 말한 김한대 차이의 보호색 원리라든지 어떤 보안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종합된 개념이다. 그런데 이런 어떤 경우에는 이 비노출 경호 중간에나 아니면은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노출해서 위력 경호를 할 때도 있다. 그건 뒤에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수행 경호를 하다가 위기 우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각 조치를 시행한다. 그 즉각 조치는 SCE 원칙에 의해서 경고 방호 회피의 원칙에서 한다. 이건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해요. 자, 대표적인 기만전술에는 비슷한 대타 인물을 활용한다. 전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뭐 어떤 그 비하인드 스토리처럼 뭐 옛날 후세인이 뭐 이렇게 비슷하게 삶은 사람한테 이렇게 수염 붙이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비슷한 대타 이렇게 해서 인물을 교란시킬 수도 있고 또는 이동 경로를 어떤 주통로에 뭐 순찰차라든지 이런 걸 배치해서 일로 VIP가 지나갈 것으로 범인으로부터 예상하게 해놓고 다른 코스로 돌아온다든지. 특히 직무실과 숙소가 다를 때 여기 매일 출퇴근하는 VIP는 이 출퇴근하는 최단거리라든지 좀 양호한 이 도로로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정말 표적이 될 수 있고 상당히 VIP에게 아니 그 범인한테 공격에 유리한 요건으로 경우가 작용할 수 있다. 그때는 불규칙하게 여러 가지 기만 그리고 이동로뿐만 아니고 타는 어떤 그 기동 수단도 차량도 바꿀 수 있고
차량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차량으로 가는 것처럼 하고 원거리일 때는 기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나 헬기로 갈 수도 있고, 물론 헬기로 가가면서 밑으로 기동하는 그 차량 경호 대형에는 마치 VIP가 탄 것처럼 기동해서 어떤 범인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어디에 탑승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공격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또는 이동 대형 모터게이트라고 그러죠. 모터게이트 대형 중에 VIP 차량을 어디다 편성하느냐. 따라서 VIP 차와 앞뒤 경호차라든지 이런 차는 종류를 같은 종류로 가능하면 비슷한 종류로 해가지고, 또는 기동간에도 위치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우회 요인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할 때는 기만 대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VIP가 직접 타지 않은 VIP 대형과 비슷한 대형을 만들어서 기동을 시키고 VIP 대형은 또 별도로 기동한다든지 이런 대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다음은 기만 통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만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뭐 그 VIP께서 뭐 전방 지역이라든지 무슨 뭐 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동하실 때, 이런 때는 통신 감청에 의해서 어떤 VIP 위치라든지 이동로가 노출될 것을 대비해서 이 기만 통신, 거짓 정보 통신을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다든지, 또는 기동 간의 무선 침묵을 통해서 아무런 통신을 안 함으로써 VIP가 어디 움직이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적으로부터 감청을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가는, 그야말로 어떤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무전망을 도청하고 있는데 그 무전망이 그 먹통이 돼 버리는 거죠. 아무런 통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게 이렇게 만드는 통신, 여러 가지의 기만 통신을 할 수도 있고 전술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테크닉 중에서 방벽의 형성과 오주 경계입니다. 자, 마름모꼴 대형이죠. VIP를 중심으로 전방, 좌우 측방, 후방 경호원이 이렇게 붙어서 기동을 하고 있죠.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사선으로 그어놓은 것은 그 경호원마다 자기의 그 감시구역입니다. 책임구역이죠. 책임구역입니다. 저렇게 대형을 유지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한 바 있지만은 VIP라고 저렇게 대형을 유지해가지고 어떤 퍼레이드를 하듯이 쫙 하는 게 아니거든요. VIP는 막 움직이고, 또는 주변에는 막 환호하는 사람들 또는 군중 속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저 대형 그리고 저 안에 형성된 안전막을 지키면서 VIP를 중심으로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유연성 있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전방 감시조가 후방 감시로 바뀔 때가 있어요. VIP가 뒤로 간다든지 뭐 옆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면 측방 감시조가 또 전방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면에서 이 대형을 유지하고 있는 수행 경호원들이 한 몸이 돼서 VIP와 같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제시한 내용이죠. 어떤 시민들이 VIP를 보고 싶어하고, 또 기자들의 앵글과 이런 거, 또 경호의 강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대형을 형성하고, 그 대형에 이렇게 투입된 그 수행 경호원들은 저렇게 빈틈없는 방어벽과 저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전부 겹치지 않으면서 자기 책임구역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주 경계, 공중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VIP 경호에서는 찍히기 어려운 장면이 찍혔어요. 실제 사진인데 좀 높은 곳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자, 다음은 이런 어떤 수행 경호 시에 우발 사태, 위기가 봉착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위기시에 경호원들이 경호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좀 체계적으로 봅시다. 우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 않은, 경호 행사장에는 모든 의전 계획이라든지 만날 사람이라든지 주변에 올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경호원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대로 그 경호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발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것은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고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시기가 우발적이거나 또는 발생의 여부를 모르거나 또는 그 발생으로 인해서 피해를 모르는 위협, 이런 것이 전부 우발 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기도나 행사 방해책 등과 관련해서 발생 시기나 발생할지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는 돌발적인 상황, 이런 것을 우발 사태라고 한다. 물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누구의 실수였건 천재지변이었건 이거는 나중에 판단할 일이고, 계획되지 않은 어떤 우발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위기라고 보고 경호원들은 거기에 대한 경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우발 상황을 분류해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계획된 우발 상황, 이것이 경호적 공격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미국의 경호 개념을 설명하면서 any real or contemplated attack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contemplated attack, 이것을 계획적인 우발 상황이다, 적의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은 실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누가 전기 스위치를 건드려서 불이 꺼졌다든지 뭐 이런 것이죠.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자연 발생적 우발 상황, VIP가 오신 걸 알고 막 사람이 운집했다든지, 또는 기동간에 갑자기 게릴라성으로 교통이 막혔다든지, 특히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우회도로가 없는 데에서 교통이 막힌다든지, 뭐 고가도로라든지 브리지라든지 이런 데는 참 심각한 우발 상황이 될 수 있죠. 또는 천재지변.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이 경호원들이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지만, 특히 제일 위에 있는 계획적인 contemplated attack, 이것이 주 어떤 경호 행동을 해야 될 위기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다음, 우발 상황의 특징입니다. 우발 상황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죠. 확실하다고 그러면 위기가 아니죠. 그리고 돌발성, 시간 제약성, 그리고 중대성이어야 됩니다. 어떤 피해가 예상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장성이다. 현장에서 이 위기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다음은 우발 상황 시 즉각 조치의 내용입니다. 경호원들이 어떤 내용을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대응 시간의 원리에서 적이 총으로 공격할 때 VIP한테 그 어떤 공격의 실체, 그 충격이 도달하기 전에 그 리미티드한 그 시간에 경호원들이 총으로 대응하는 거, 그다음에 몸으로 가서 커버하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 과학적인 원리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고, 자, 경호 행동의 적절성 여부는 경호 대상자의 생사를 결정한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 정말 나의 사소한 실수가 어떤 국가와 민족의 역사를 굴절시킬 수 있다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적어도 VIP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파장, 이런 것은 클 수 있고, 더군다나 그 행사,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경호 행동, 우발 사태 시 경호원들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VIP의 행사도 결정하고, 어느 면에서 대통령이라고 그러면은 행정부의 연속성 보장에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음, 경호원들이 정확한 판단력과 신속 과감한 행동입니다. 이걸 보고 두뇌 순발력이라고 여러분들 했죠.
그리고 이 두뇌 순발력에 의한 경호 행동은 방어적 행동이어야 된다. 사전에 그 행사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 어떤 우발 상황에 대한 모든 상황을 가정해보고 거기에 경호원이 어떤 경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사전에 이 우발 조치에 내 몸을 어떻게 경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과 이 효과적인 행동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행사 현장에서는 연습한 상황 이런 것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나 저게 뭐니까 이런 행동을 해야지 생각하고 자기 몸을 날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으로 이 경호 조치, 즉각 조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경호원들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경호원들은 매일 출근해서 행사가 없을 시에는 대통령 대신 죽는 연습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즉각 조치의 내용, 그 요령은 이겁니다. SCE 원칙입니다. 경고, 방호, 대피.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원칙을 가지고 이 원칙에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안 나올 수 있지만은 정답을 선택하는 아주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원칙입니다. 사운드 오프, 경고, 적이다, 총이 나타났다. 이거를 경고함으로써 적한테도 경고하고 경호 요소한테 전부 전파하고 VIP한테도 경고. 이거를 해서 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경호 행동을 하겠다. 또는 앞에 방탄 연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숨을 수 있도록 경고를 해주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커버, VIP가 커버를 하고 빨리 그 공격의 범위를 이탈한다, 대피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지속되는 적의 공격에 적을 무력화시키거나 적을 체포하거나 제압하거나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VIP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경고, 방호, 대피 이걸 원칙으로 즉각 조치 행동을 하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그 현장에 경호원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인 주변에 있는 다른 경호에 의해서 범인이 제압된다든지 체포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명심해서 경고, 방호, 대피 SCE 원칙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은 보세요. 아까 제시했던 그림입니다. 진행 방향이 위쪽으로 가고 있죠. 저렇게 가고 있을 때 이쪽 측방 2번 경호원 있는 쪽에서 공격이 나타나면 2번 경호원은 신체 확장, 자기 몸을 그 방호벽을 넓히기 위해서 몸을 확장해서 VIP 그 방어막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공격 방향으로 자기 몸을 틀고, 나머지 1번과 4번의 이제 그때는 측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 두 사람은 커버, 그리고 저 3번 적 공격의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은 VIP 손을 잡든지 그때는 대피니까 모신다는 개념이 아니죠. 가장 빠르게 VIP의 어떤 그 공격 범위를, 몸체를 작게, 그리고 대피에 빠르게 데리고 그 현장을 이탈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에피소드,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가면서 이거에 대한 더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거는 실제 경호원들이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VIP가 저기 지금 가운데쯤 조끼를 입은 VIP 역할을 하는 경호원이 약간 그 등이 노출됐을 뿐이죠. 경호원들이 커버해가지고 이 제일 앞쪽에 있는 경호원이 손을 잡고 빨리 이탈하고 있고, 적의 공격 쪽에 있는 경호원들은 총도 뽑고 자기 몸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VIP 뒤에 있는 경호원은 머리 위에 어떤 가방 같은 걸 이렇게 들고 있죠. 이거는 좀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방탄 섬유로 되어 있는 방탄 가방입니다. 그거를 쭉 펴서 VIP를 중요 부위를 저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죠. 자, 근접 경호원의 자세. 이거는 노출성이 있기 때문에 경호원 자체가 좀 자신감에 차고
좀 범인한테는 위압적으로, 그리고 피경호인한테는 좀 믿음직스럽게 이렇게 보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폼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에 대한 면밀한 준비와 모든 준비가 완료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리한 판단력, 과감한 경호행동, 그리고 적당한 용모와 준비. 저는 행사 현장에 갈 때 이제 VIP 차량 앞뒤 경호차를 타고 행사장에 쭉 접근해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내 용모를 한번 쫙 봤어요. 내 용모가 괜찮은가? 여기 장비도 차서 총도 차고 그랬으니까 내가 경호 차량에서 VIP 옆으로 턱 내렸는데 총이 옆으로 노출돼 있다든지 무슨 넥타이가 뒤로 돌아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런 자신감 있는 어떤 적당한 용모 이런 거하고는 좀 어긋날 수 있겠죠. 물론 적당한 용모 같은 데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예리한 판단력, 과감한 조치 이런 경호 행동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 경호의 경호력을 집중해야 되지만 저런 모습도 노출성에 의해서 VIP 주변에 있게 되니까 참고로 해야 된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취임식을 마치고 청와대로 가기 전에 공식 A 대행입니다. VIP 차량 앞에 봉황 무늬의 대통령이 탄 차량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죠. 공개된 행사장입니다. 자, 다음은 기동간 경호 중에서 가장 흔한 차량 경호입니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기동수단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다른 헬기나 비행기나 열차나 선박이나 이용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기차로 이동하셔가지고 역에서 행사한다면 모르지만은 다른 어떤 행사장이 있다면 그쪽까지는 또 차량 경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간 경호에 가장 많고 또 중심이 되는 그런 경호가 차량 경호다. 이 차량 경호는 상당히 긴 기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그 이동간 기동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차량에 의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 자체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기동간 노출되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의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라 할지라도 경찰의 연도 경호 없이 기동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연도 경호와 교통관리 그리고 여기 신기 개방 이랬는데 신기 개방이라는 것은 신호기 개방, 경찰에서 쓰는 은어 같은 말이죠. 신호기를 진행 방향을 파란색으로 터주고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감소시켜서 무정차 차량이 쭉쭉 시속 60km 정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모타게티 대형이죠. 공식 A 대형입니다. 이런 대형은 취하기 어렵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저런 차량 대형이 서울 시내를 한번 치고 지나가면은 교통량이 회복되는데 몇 시간씩 걸립니다. 시민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이나 광복절 행사 같은 국경일 이런 공식적인 행사 아니면은 저런 대형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차량 경호에는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습니다.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차 자체의 안전성 문제 또는 기동로상의 도로라든지 시설물 이런 문제 또는 다른 차량과 같이 기동해야 된다는 것 또는 교통사고라든지 교통의 정체 이런 것도 하나의 취약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량 경호 시에는 경찰의 어떤 연도 경호와 이렇게 혼합해서 합동 경호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꼭 주행로상에는 주 기동로 말고 가다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어떤 예비 도로죠. 또는 구간별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사고에 대비해서 최기 병원, 가장 가까운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시간 긴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의해서 어떤 다양한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로가 차단된다든지 이런 우발 사태에 대한 대비를 폭넓게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VIP 차량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여러분들 대개의 경우 VIP 차는 큰 차, 막 아주 멋진 차, 성능이 좋은 차, 고급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색상이나 형식이 무난한 차입니다. 그리고 앞뒤 경호차와 형식이 같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배기량이 충분해서 급 가속할 수 있고 또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급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양호한 거 이런 건 필수자. 그리고 방탄차 같은 걸 보면은 차량 문이 중앙 개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차량 문이 앞문이 이렇게 열리고 뒷문이 이렇게 똑같이 열리는데 VIP 차량은 앞문이 이렇게 열리고 뒷문도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열린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이게 방탄차라면은 이 차 문도 방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안전구역이 확보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VIP 차량에는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이 핵무기를 가진 나라에서는 그 핵논리를 조정할 수 있는 어떤 통신 수단, 컴퓨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통신이 유리한 어떤 차량이 필요하다. 자, 방탄차를 여러분들 이제 차량 선택하면은 이렇게 떠오를 텐데 방탄차는 완전한 방탄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탄에서 어떤 총알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효과를 감소시킬 뿐입니다. 맞은 데에 또 맞으면 뚫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탄 능력을 판단하고 어떤 차를 사용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방탄차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동의 어떤 기동의 민첩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방탄차를 뭐 루마가드라든지 이런 뭐 방탄 유리와 방탄 섬유 개브라 같은 걸 이런 거를 사용해서 우리 방탄복 만드는 그 섬유 재질이죠. 이런 걸 만들어서 좀 무게를 적게 나가게 하는 그런 방탄차가 있는데 방탄 차량은 맞은 데가 또 맞으면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래서 근접된 데가 또 맞으면 뚫린다. 왜? 겹겹으로 돼 있는 것이 한 번 맞고 허물어진 데 또 맞으면 뚫릴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방탄차라 할지란데도 어떤 정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시내 기동 속도를 시속 60km 정도로 지속적인 이동, 연도에서 업로면서 리드를 적용해서 저격을 해도 맞은 곳을 또 맞지 않게 하는 어떤 교통관리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바랍니다. 자, VIP 차량입니다. VIP 차량은 장비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상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자, 차량 대형을 유지하는데 이 차량 대형은 여러분들을 꼭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차량 대형은 그 모터게이트 대형이 작으면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VIP 차량을 두고 앞경호차, 뒷경호차 이렇게 딱 세 대만 있으면 가장 유리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다른 뭐 기자 차량이라든지 또는 무슨 다른 스와트 차량이라든지 이런 대형이 길어지면은 이 기동로상을 민첩하게 움직이는 데에는 더군다나 위기 시에 대피하는 데에는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VIP 차와 앞차와 뒷차, 선도차, 앞에 있는 선도 경호차는 이동로를 개척하는 겁니다. 가다가 예비도로로 가진다든지 가는 속도를 유지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고 뒤의 경호차는 지휘 차량으로서 이 모터게이트 대형을 전체 이끌고 가는 지휘 차량입니다. 대개 서브밴이나 좀 외건이나 좀 높은 차량을 사용하죠. 그리고 VIP 차량의 운전수 옆에 경호원을 태움으로써 VIP 차량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간다 하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의 우회 요인에 따라서는 특수 차량을 뒤에다 후속시킬 수 있다. 이를테면 뭐 경찰 특공이라든지 이런 스와트 차량이라든지 중화기를 갖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기동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경호 운전은 우리나라는 경호 운전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민간 경우에도 운전은 운전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미 SS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호관이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은 기본적으로 이 경호 운전에 대해서 훈련을 받죠. 그래서 위기 시에 뭐 피턴을 한다든지 이거 뭐 가면서 유턴을 한다든지 또는 뭐 코나 돌아갈 때 VIP 차를 커브해 가면 돌아간다든지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VIP 차량의 VIP 쪽에 경호차가 같이 돌아가면서 반대 그 차선에서 들어오는 어떤 충격을 이렇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경호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여기 지금 요 화면만 요 사진만 제시를 했는데 네이버에다가 경호 운전 시범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이 차량 운전을 하면서 위기 시에 대응을 변환하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그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의 요원들이 시범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좀 놀랄 거예요. 저런 상태로 차가 계속 기동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정상적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는 저렇게 외발로 갈 수도 있다. 저렇게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해 가는 시범을 보이죠. 물론 뭐 아까와 같이 피턴, 유턴 이것이 차량 대형 속에서 각자 이렇게 나가는 시범을 한번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뭐 불과 뭐 한 5, 6분밖에 안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른 기동수단 차량 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 대역 말고 기동수단에는 철로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헬기도 있고 선박도 있습니다. 물론 철로도 마찬가지, 항공기도 마찬가지, 헬기도 마찬가지, 선박도 마찬가지 VIP의 전용 기동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철도가 전용 동차가 있다든지 또는 항공기가 전용 항공기가 있다든지 뭐 전세기일 수도 있고 뭐 소유일 수도 있고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철로에 객차 한 칸을 전용 칸으로 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동하는 기관차라든지 이런 것은 철도청 뭐 거기에 따라서 같이 그 어떤 철도의 기본적인 다이아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또는 좌석만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의 성능에 따라서 턴할 때의 속도 또는 교량이라든지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지상에서의 어떤 안전조치, 그 건널목에 대한 안전조치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된다. 철로에서는. 그리고 항공기의 경우에는 물론 국내에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외국에 갈 때도 있습니다. 항공기는 적어도 한 5가지의 어떤 안전조치가 있어야 돼요. 비행기 기체가 안전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거기에 타는 사람과 물건이 우회 요인이 없어야 되고 또는 기상이 괜찮아야 돼요. 기상이 나쁘면 비행기가 못 뜰 수도 있고 비행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는 이 공항 비행기가 떴는데 내릴 공항이 없다든지 이 내리는 활주로를 포함해 가지고 그 시설이 위험하다든지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국제 간에서는 국제 간의 협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안전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경호원들이 해야 될 조치 중에 하나다. 헬기는 VIP 헬기 중에는 뭐 한 대가 갈 수 있지만 여러 대가 가는데 그 헬기와 헬기 간의 거리라든지 아마 이 경비 지도사 문제에서는 여기까지는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박도 좌승함이라고 그래서 VIP가 타는 어떤 배가 있고 경호함이 있죠. 대개 해군에서 할 때는 국가원수급 그 공경호에서는 PKM 전투함이죠.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참수리호 이런 배를 좌승함으로 대개 선정해서 한다.
기출문제를 하나 볼까요? 사전 예방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수행 경호작용, 폭발물 검축작용, 안전조치, 그 다음에 보안활동.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 정답을 두고 말썽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뭐 수행 경호 조치지만 앞에 예방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걸 참고로 골라야 될 거예요. 다음, 근접 경호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건 이제 함정입니다. 기동 및 고정성이라고 했죠. 고정성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호 환경 중에 테러 대응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